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7월 16일 날 구급 공무원 시험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법이죠.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전체적인 총평으로 하면은 이론 문제나 이런 걸 어렵게 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판례 갖고 최신 판례를 많이 넣어서 좀 난이도를 올린 것 같아요. 이론 문제보다는. 그래서 거의 판례 위주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판례죠. 원인 불명의 재산상 이익을 가상 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그렇죠? 가상 자산이 비트코인 같은 거 받은 건데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거예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착오로 돈을 보내면 어떻게 해? 착오로 돈을 보냈는데 A가 B한테 보내는 게 C한테 잘못 갔다. 근데 얘가 띄어먹으면 이제 착오 송금이라 해서 횡령죄로 처벌하잖아요. 근데 횡령죄는 재물이거든요. 재물. 그러니까 요거는 가상자산이니까 이체받은 거니까 이건 재물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갖다 야 조문은 없지만 요거랑 유추정해서 이거 배임죄로 처벌하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형 법정주의가 뭐예요? 범죄와 형벌은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이거 처벌하는 건 죄형 법주 위반이죠. 위반. 자, 니은이에요. 요새 이제 이게 가장 이슈가 되는 거죠. 주거침입죄. 이제 주거침입죄가 옛날에 어떻게 되냐면 이 소유자가 알았더라면 그 거주자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한 거예요. 옛날에는 주거권자 의사에 반하면. 근데 지금은 판례가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사실상 평온이 보호법이라는 거예요. 주거침입죄 보호법 이건 사실상 평온이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행동이 사실상 평온을 깨야했을 때만 되는 거지 의사에 반하냐 이런 건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나 이 사정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디귿 문신수술. 자, 문신 시술하는 게 옛날에 이제 문신을 시술하니까 이걸 갖다 이제 뭐예요? 의사 아닌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의료법에는 의사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거 처벌되니까 이분들이 시술하는 분들이 처벌되니까 이게 이분들이 이제 이 의료법이 문제 있다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근데 이 판례는 뭐라냐면 문신 수술은 그 의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런 걸 해치고 이렇게 해서 그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의사가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외국처럼 어떠냐면 타투이스트, 그러니까 문신을 그 만드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사가 아닌 경우도 외국은 그렇게도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가 정할 거다. 그걸 입법례라 그러죠. 뭐라고? 입법례. 이 국회가 정할 거지. 그걸 헌재가 우리가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의료법 위반을 처벌하는 거 적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문신 수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 무면허행위랑 구분되고 아니에요. 이거 똑같아요. 이거는 소수견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문신수술은 의료행위랑 다르다 이거예요. 왜? 다른 것들은 치료행위고 이거는 시술하는 거니까 문신을 새기는 거니까 이건 치료행위, 의료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다수견해는 아니다. 이건 무면허 의료행위다. 그래서 의료법에 위반하는 거예요. 해당하지 않는다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동성인.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들이 다 이제 최신 판례를 낸 건데, 동성인 군인 사이에 학문 성교한 거예요. 학문. 개간이죠, 개간. 동성연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법에 보면 군형법 92조에 그 학문 성교 이런 거 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기소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거. 이 법의 보호법 이건 뭘까요? 아니, 군대 내에서 막 그렇죠 이런 행위하고 이러면 공동 생활에 문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군기지 군기, 군대의 기율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섹스할 수 있는 건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뭐 동성연애를 하든 뭐 하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절충할 거냐. 그러니까 판례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요게 보호법이 군기라는 거예요. 군기. 군대 공동체 내의 공동체 생활이나
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지금 어디서 했냐면 자, 사적인 공간에서 했어요. 사적인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에서 합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이거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 판례로 깔은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가상자산 이거를 잘못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갖다가 빼먹었다. 그래도 이거를 배임으로 처벌하는 건 재형물주 위반이고 그 다음에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 평온이 중요한 거예요. 거짓고자 의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문신 시술하는 거 이거는 의료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의사만 해야 되지 딴 사람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동성 간에 학문 성교한 거 이걸 사적인 공간에서 했으면 이게 군기를 직접적 구조로 침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법이게 충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군형법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거 최신 판례를 깔아줘요. 그래서 조금 최신 판례 안 본 분들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형법의 적용 범위. 자, 재판 확정 후죠. 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죠. 면제하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맞죠? 원래 형법은 어디서 적용돼요? 우리가 이제 장소적 적용 범위가 있고 시간적 적용 범위가 있고 인적 적용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장소적 적용 범위는 어떻게 해? 우리나라 땅에서 발생하면 적용합니다. 속지주의.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땅 다 적용합니다. 여기 있던 내국인, 외국인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바깥이 이제 문제가 되죠. 여기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저질러도 적용합니다. 우리 형법 적용되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거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자,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 이제 속지주의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국주의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땅에 있는 내국인, 외국인 다 적용하고 우리나라 배 적용하고 그 다음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적용합니다. 속인주의. 그렇죠? 적용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거 그럼 이거는 뭐예요? 5조가 있고 6조가 있죠. 보호주의예요. 그래서 5조는 내외국통 유문인만 돼요. 근데 이 문서는 공문서만 됩니다. 그래서 사문서잖아요. 사문서 부정행사니까 6조로 오는 거예요. 6조.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법익을 직접 침범해야 돼요. 근데 보시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사문서를 부정행사해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나라 법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형법 총칙은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되죠. 자, 그래서 그럼 답이 뭐가 돼요? 이게 좀 문제가 잘못됐네요. 옳은 것은 3개인데 그래서 문제는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오타가 난 거예요. 여러분. 쏘리.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몇 번이 적용되냐면 3번이 답니다. 3번. 이거 보시고. 자. 넘어가세요. 그렇죠? 자, 부진정 부작위. 부진정 부작위. 이게 되게 어렵죠. 그렇죠? 부진정 부작위는 뭐예요? 부작위로 금지 규정을 침범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살인죄로 처벌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사기죄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가만히 있는데 살인죄가 되냐? 이 사람은 구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 의무라고 그래요. 자기 의무. 다른 말로 보증인 의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자기 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위 뿐만 아니라 신의성시나 사회성기, 조리로도 인정됩니다. 그럼 틀렸죠? 여러분 그 부작위에 의한 실행의 착수는 언제? 이건 언제 실행의 착수예요?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요건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작위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인죄 같으면 어떻게 도끼를 찍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작위는 가만히 있는 거거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안 구해줘서 아들이 죽는다. 이게 살인죄예요. 부작위한 살인죄. 그러면 이게 언제 실행의 착수냐? 그럼 어떻게? 얘가 지금 꼴딱꼴딱해서 죽어갈 때도 안 구해주고 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작위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 맞죠? 요거. 그 다음에 살인죄와 같은 단순한 결과범. 자, 부작위는 뭐예요? 자기 의무 위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의무 불이행하고 자기의 동가치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자, 여러분, 부작위로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진정 부작위입니다. 부작위로 살인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살인죄로 볼 만큼의 값어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떤 게 있어야 돼? 일단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얘가 의무 이행을 했으면 결과를 방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애를 안 구해줘서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그때 뛰어들어서 했으면 구할 수 있었어야 돼요. 즉 의무를 이행했으면 결과가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자기 의무 위반하고 그리고 자기 의무 불이행했어요.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와의 동가치성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있어야 의무 이행을 했으면 결과가 안 나올 정도가 돼야만 자기 의무의 불이행. 그렇죠? 그래야 자기와 동가치성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결국 의무 이행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구되지 않는다면 틀렸죠. 자, 고의는 부작위에 대한 목적이라 계획적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한다. 맞죠? 그래서 아니죠. 부작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계획적인 목적이나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부작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죠. 2번. 이 정도. 그 됐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자, X와 Y는 1년 8개월에 걸쳐 성명 불상자들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사이트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업로드한 영상 저작물과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고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재생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각종 저작물이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개별 송신이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정범의 그 가장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정범의 범죄 실현에 도움이 되는 일체 행위가 아니라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이게 방조죠. 그 다음에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결과 발생시킬 위험을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해줘야 돼요. 그럼 도와주는 게 되는 거죠. 방조범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 행위만으로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위법행위 중간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얘가 이런 판례가 많이 있다면 그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걸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아니죠. 이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옳잖아요? 4번. 자, 5번 갑니다. 경합범위 처리. 경합범위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동시적 경합범은 뭐예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계제. 맞죠? 이거. 동시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그 동식경합범은 원래 경합범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죄가 왔을 때 어떻게 형을 정할지. 그래서 여러 개의 죄 중에 하나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근거 이외에 하나가 이해예요. 그럼 일로 다 흡수합니다. 다른 거 안 때려요. 그 다음에 사형, 무기징역, 무기근거 이외에 동종의 형이에요. 동종.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중한 거에 2분의 1까지 가정합니다. 하지만 합친 것보단 적어야 되고 사형, 무기징역 근거 이외에 다른 종류의 형이면 병과합니다. 병과. 맞죠? 다른 종류의 형 병과합니다. 그리고 경합범은 뭐예요? 무조건 같이 재판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같이 재판할 수 있었어야 돼. 그래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자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요거 경합범이 성립한다. 틀렸어요. 동시에 판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합범에 대해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 어떤 죄에 대해서 사면 또는 집행을 면제한 때는 다시 형을 정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3번입니다. 6번 가석방.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내려고 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 형벌 파트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좀 낸 것 같아. 그리고 요새 이제 가석방은 제가 중요하다 그랬었죠. 전에도 가석방 이석기가 가석방 됐기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죠. 유기징역에 집행 중인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하면 형기의 3분의 1을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어요. 3분의 1을 경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역이나 근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게 벌금이나 과료가 병가됐으면 이 금액을 완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선고전의 구금일수는 완납된 것을 보죠. 자, 유기징역의 가석방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남은 형기로 하죠. 그 다음에 그 기간 중 보호관찰을 붙이고, 그 다음에 (4번)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난 채로 근거 이상의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가석방을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틀렸어요. 자, 4번이 틀렸습니다. 7번. 이런 거 조문 문제니까 꼭 읽으셔야 돼요. 한 번씩. 자, 미성년자 약취인죄. 미성년자의 부모도 본죄의 주체돼요. 맞죠? 부모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약취인죄가 뭐냐면 폭행, 협박 또는 불사,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써서 종존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시켜서 자기 지배하에 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존의 보호 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 그럼 이거는 유인에 안 들어가요. 약취 유인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죄가 성립한다면 틀렸어요. 부부가 별거 상황에서 면적 교섭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하면서 한 사람이 이제 양육권을 갖고 나머지는 만날 권리를 주는 거죠. 면적 교섭권. 그래서 자녀를 적법하게 데리고 왔다가 면적 교섭권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줬어요. 그럼 이것도 약취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취인죄는 뭐예요? 계속되죠. 계속범으로서 종료되지 않는다. 됐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이 정도. 8번. 업무방해죄. 사계사죠. 사계사. 업무. 사회생활상의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계사.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일체 업무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보수 의무도 안 따집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방해죄는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가 돼야 되는데 행정법상이 적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법의 기준으로 봐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로. 그 다음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죠. 왜? 그건 공무집행방해죄로 가니까. 됐습니다. 자, 9번. 독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의 기사에 대해서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뭐 이렇게. 그죠? 늘 쓰는 말이죠.
그래서 기레기란 말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그렇죠? 기레기란 말은 약간 기분 나쁘게 들으면. 두 번째,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된 것이라면, 그러면 모욕의 구성 요건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처리했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어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위법성 조각사예요. 위법성 조각사예요. 사회상규. 기레기 그러면 그래 좀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모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지. 그렇죠? 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다가 굳이 이렇게 한마디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3번 기레기라는 표현이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서 폭넓게 사용하는 표현이고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독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네티즌 댓글란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모욕죄 성립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판례 그대로 옮긴 거예요. 거의 다 판례네요. 그냥.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형법 기본서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우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스타일들의 문제는 이제 요새 잘 안 내죠. 사실 옛날에는 무조건 판례만 냈으니까. 근데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화통신 이용 사기의 경우 사기 이용 계정들의 송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화 사기 쳐갖고 온 거예요. 그럼 통장에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은행에다 청구하면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구성하지 않는다. 자,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했어요. 이건 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컴사는 이득죄예요. 이건 재물이기 때문에 절도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면 사기죄야 준사기야. 여러분 사기죄하고 준사기의 차이는 뭐예요?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하는 거고요. 이건 기망행위를 안 해도 사기죄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지금 기망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이건 무조건 사기죄입니다.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사용하여 재산의 이득을 취득하면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다. 아니죠. 휴대전화기는 편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 자, 11번 증거인멸죄. 맞죠?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증거는 양형에 관한 증거도 포함하죠. 왜?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이라면, 그렇죠? 그 양형도 들어갑니다. 왜?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라고 돼 있지 이게 뭐 범죄사실의 증거 뭐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넓게 봐요. 그 다음에 범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증거인멸은 설령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된 경우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죠. 왜? 범인 거, 타인 거를 증거 인멸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증거라도 허위 주장과 결합되어 허위 사실을 뒷받침하게 되는 경우는 증거위조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합의를 안 봤는데 합의를 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그 뭐 피해 변상을 한 것처럼 돈을 보내는 거야. 돈 송금했다가 돈을 받아온 거예요. 요 기록서를 낸 거예요. 그럼 이거는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합의 보려고 시도 안 했더라도 합의한 것처럼 속이려고 한 거예요. 그 허위 주장이죠. 허위 주장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하지만 돈 보내고 온 거는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증거위조죄가 안 된다. 다음 몇 번이에요? 4번. 자, 12번. 공무집행 방해죄죠. 그렇죠? 여러분,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서 폭행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무집행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 한정된다. 아닙니다. 중간에 쉬고 있을 때도 넓게 봐서 직무집행으로 봅니다.
자,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불법 집회를 하기 위해서 농성장소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아니, 불법 집회면 막아야 되죠. 다만 불법을 너무 넓게 보면 안 되죠. 그렇죠?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여러 명이 모여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집회에 관한 자유잖아요. 그 국민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건 원래 해야 되는데 뭐 폭력을 한다 그러면 막아야 되겠죠. 불법 집회가 된 거예요. 그럼 막아야 되죠. 그래서 진입하는 관계자들이 경찰관을 밀친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면 집회를 불허하면서 점거와 집회 개최를 소극적으로 제재한 거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위기에 하는 공무집행 발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충실한 수사를 했는데도 속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증거 조작 결과 수사기관의 진이 진짜 가짜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한 수사를 했더라도 허위물 발견 못할 정도면 위기에 의한 공무방해 되죠. 자, 방송국 PD하고 촬영 감독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서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 내용을 촬영 녹음할 목적으로 명함지갑 모양으로 제작된 녹화 장비를 몰래 소지하고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거야. 그럼 이게 위계에 하는 공무방해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거는 니네가 이거를 단속을 소홀히 한 것뿐이지 이게 뭐 얘네들을 적극적으로 위계를 공무집행이 방해될 정도가 아니니까. 만약에 공무를 못했다 그러면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인데 이거는 지금 요걸 단속하는 걸 싹 피해서 간 것뿐이니까 요 정도 갖고는 위계의 공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몇 번이야? 1번. 자,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 행위. 자, 14살 안 되는 처벌 못하죠. 책임 조각 사유. 심신장애로 인해서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는 자, 예, 또라이입니다. 책임 조각되죠. 근데 듣거나 말하는 어느 하나의 자, 두 개가 다 있어요. 농아자니까 농자, 아자 두 개가 돼야 돼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죠. 맞습니다. 답은 몇 번이야? 3번. 14번. 요건 뭐 늘 우리가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합니까? 차적 조회 시스템을 해서 차량의 소유 관계를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유 관계는 개인의 사적인 소유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가 없다. X. 자, 우리가 공무상 비밀이 되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비공지성.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에 대해 누구나 다 아는 건 안 되고 요비니성, 비닉성. 한자리에서 좀 비밀로 감출 만한 실익이 있어야 돼요. 요비닉성. 그래서 다 알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비공지성. 그다음에 이걸 감출 만한 실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피고인이 유출한 문건이 뭐예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전략과 분야별 쟁점에 대한 대응 방향을 써낸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야. 그럼 비공지성이고. 그럼 이런 대응 방향을 미국이 알아야 될까? 모르는 게 나을까? 모르는 게 낫죠. 그래야 우리가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설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뭐예요? 보호법익이 뭐냐면 국가의 기능이에요. 국가 기밀을 누설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문제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일선 법원 사법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그렇죠? 담당자로서, 자, 담당자야. 그 직무의 수행의 일환으로서 법원 행정처에 대해 법관 비의 정보를 보고하여 정보를 전달받은 법원 행정처 차장이 법관의 비의 조사에 착수하겠다면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냐? 여러분, 아까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국가 행위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의 기능을 마비하는 게 아니라 얘 일이 이거예요. 일이. 그래서 직무를 집행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 내부 상황을 알려줍니다. 이거 공무상 비밀 누설죄 되죠. 가장 잘못된 것은 몇 번이야? 1번. 자, 15번 중지미수. 자, 1번 볼까요? 피해자가 심신상시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없어요. 이건 불능미수죠. 불능미수. 중지미수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강간하기로 했는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강간하기로 했는데 다른 한 범이 간음했어요. 그럼 강간죄 기수입니다. 벌써. 그렇죠? 그래서 실행에 착수한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됐는데 피해자가 반항하면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자 그냥 강간을 포기하고 귀화했다. 이거 중지미수가 안 됩니다. 왜? 중지미수가 되려면 남해까지 공범까지 막아야 됩니다. 안 막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이거 중지미수 인정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 타의 거예요.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 격리했다. 근데 다시 말소했어요. 그래도 벌써 기수 끝난 겁니다. 이거는 미수가 아니라 이건 기수예요. 기수. 그래서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건 3번이죠. 16번 중강도. 중강도가 뭐예요? 절도가 체포를 면탈해서 절도범이 체포 면탈 제적인멸 대물탈하는 한거하기서 폭행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목적범으로서 재물탈한 한거 체포 면탈 제적인멸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폭행하는 때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2번 술을 마시고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술집 주인을 유인 폭행하고 도주하는 거예요. 중강도 돼요? 여러분 중강도는 일단 절도가 돼야 돼요. 절도는 재물죄입니다. 술값은 재산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본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 측에 추적 태세가 있어요.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 경우나 일단 체포됐는데 아직 신병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럼 이때는 절도의 기회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강도 기수 미수는 절도 갖고 따져요. 얘가 절도 미수죠? 그럼 중강도 미수입니다.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17번. 자, 1번 보세요. 자, 공범이 피고인에게 수사 절차에서 조사받을 때 자신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허위로 진술하여 그 결과 공범들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범인 도피 교사죄는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은닉 또는 도피하는 건데 지금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구성하는 거에서 허위 진술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도피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허위 진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구속 요건이 없어요. 범인 도피죄 구속 요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을 시켰더라도 상대방은 범인 도피죄 교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장이 조금 애매하게 써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사를 시켰는데 그걸 말리려면 어떻게 중간에 끊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교사에 의해서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공소외인, 공소제기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 실행에 나가기 전에 만류하는 전화했어요. 그리고 했는데 명시로 거절했어요. 교사를 하게 했는데 결의하게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그때는 교사범이 됩니다. 맞죠? 자,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해서 상해,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가 살인했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사자는 상해를 교사했는데 중한 결과가 나왔네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예견 가능성 과실이죠, 과실. 그러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위 되죠. 맞습니다. 자,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해 증거 위조죄를 해요. 아, 자 보세요. A가 자기 증거를 위조하기 위해서 B한테 야, 내 증거를 위조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선 타인의 형사사건을 위조한 거예요. 그럼 구속요건 들어가고요. 위법하죠. 그러면 공범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증거 위조죄의 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틀렸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18번. 자, 지금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물건이고 자기 소유, 타인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어야 돼요. 이거 따지는 거죠. 자, 피해자인 낙찰자가 경매 목적물을 무효인 경매에서 경락받아서 점유하고 있어요. 그 무효니까 소유자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이, 그럼 자기 소유죠, 피고인이. 자기 소유인데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 시건 장치된 문을 손괴하고 임대해 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권리행사 방해가 되죠. 자기거니까.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이 지입차주인 바 지입제로 운행하던 택시를 지입회사의 요구로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그렇죠? 그래서 지입회사의 요구로 차고지에 입고했다가 승낙 안 받고 무단으로 가졌어요. 그러면 이거 주인이 누구예요? 택시 회사입니다. 택시를 지입회사 이 사람 소유잖아요. 그럼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절도가 되지 그 권리행사 방해될 수는 없습니다. 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 그러면 피해자가 갖고 있겠죠. 승낙 없이 몰래 가져온 거예요. 근데 소유자는 누구야? 피고인이 아니라 딴 사람이야. 그러면 자신 거만 권리행사 방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도가 되지 권리행사 방해 될 수 없습니다. 자, 중간 생략적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 그러면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으면요. 제가 신탁자께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신의 처에게 명의 신탁해냈어요. 그러면 처 거고, 그 다음에 피고인 건 아니에요. 일단 피고인이 자신의 처 명의로 해놓으면 이건 피고인 건 아닙니다. 그러면 권리행사 방해 될 수 없죠. 권리행사 방해죄는 무조건 범인께 돼야 되거든. 됐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19번. 자, 1번 위계 간음죄 처벌하는 건 뭐예요? 결국 미성년자나 이런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거죠. 아동 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이 속여서 했다. 그럼 이거는 온전한 자기결정을 행사로 봐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등의 성적 자기결정과 능력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의 위계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고 고려돼야 되죠. 일반적 평균적 판단 능력을 가진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 쉽사리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그다음 위계 간음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뿐만 아니라 플러스 어떻게 돼요? 관련성 있는 다른 조건에 대한 착오도 포함합니다. 아니다. 그럼 틀렸죠. 이거 판례가 중요하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20번. 정당행위 잘못된 거. 이거 골프클럽 캐디들이요. 캐디들이 어떻게 해요? 구직 사이트가 올린 거예요. 클럽 담당자에 대해서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라고 경멸적 표현한 거예요. 아이고 한심 아닌가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다음 A 회사 감사인 피고인이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출입카드가 정지됐는데 이른 아침에 출입증 받아서 자기가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절차하고 4개월 뒤 반환했으면 정당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이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행위 해당하지 않죠. 피고인들이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을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에 게시하면 이 정도는 사회상규에 위반하다 안 하다? 위반하다. 그렇죠? 너무 지나치면 안 되죠. 아무리 해도. 그 다음에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들을 보도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갖고는 정당행위다 아니다? 해당하죠. 그렇죠? 이 정도면 그렇죠? 보도하겠다. 이 정도는 정당행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21번. 자, 공무상 비밀 누설죄. 누설받은 상대방은 처벌 규정이 없어서 대항범. 그래서 누설받은 자는 공동임에 성립하지 않죠. 이건 뭐 늘 하는 문제고. 자,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거하면 의료법, 의료기관 개설행위죄에 공동임에 성립할 수 있죠. 그렇죠? 3번 포괄일제 범행 중간에 개입했으면 가담 이웃과만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범행은 책임지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라는 건 안 돼요. 그렇죠? 자기 무고는 없기 때문에 타인을 무고해야 돼요. 근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가 공모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자기 무고는. 그래서 공동임에 성립한다면 틀렸어요. 자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4번. 자, 금전 채무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을 약속한 후 이와 별개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 설정하면 이중저당이죠. 이중저당. 근데 옛날엔 이게 배임죄인데 지금 배임죄가 안 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 중동을 수령한 후 이중매매하면, 그렇죠? 이중저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임죄 성립이 부정된다. 아닙니다. 이중저당은 안 되지만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돼요. 이거 틀린 거예요. 1번. 2번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저당권 설정. 이중저당이죠.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담보 체결하여 양도담보 설정했는데 다시 제3자한테 부동산 처분해도 배임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채무자가 양도담보, 담보 목적물, 담보물을 손상하는 거 이걸 배임죄로 처벌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봐요. 성립하지 않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배임죄로 처벌 안 하니까 채권자의 사물을 처리하는 걸로 볼 수 없어요. 원래 배임죄가 되면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되는데 이거는 자신의 사무입니다. 맞아요. 답은 몇 번이야? 1번. 답 판례네요. 23번. 판례를 그냥 전부 다 오려 붙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23번인데요. 자, 보시면 이건 이제 판례 그대로 낸 거예요. 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의 창고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형틀 공사 계획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했는데 돈을 안 주네요. 열받죠. 그래서 그 토지에 쌓아둔 건축 자료를 치우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공사 현장을 막론하고 이력으로서 업무 방해했다 이런 내용으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근데 판례는 뭐라 그랬어요? 이건 업무 방해죄 안 된다. 왜? 소극적으로 치우지 않은 거 이것만 갖고 업무 방해라고 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옳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상 공사가 종료되면 그렇죠? 정리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성립하고 공사 대금을 추심하는 것은 사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그건 사법적인 얘기고 자기 의무가 형법상 성립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건축자재를 쌓아둔 행위가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3번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피해자 토지 위에 쌓아두어 공사 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서 쌓아둔 토지를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니까 적극적 공사 방해가 아니죠. 그래서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다. 맞네요. 요 3번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요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번. 다 판례요, 다. 그렇죠? 명예훼손죄.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산주의 운동을 해왔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뭐라고? 불임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체제 전복을 활동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무들을 변호하면서 그들과 동조하여 그들과 동일하게 체제 전복과 헌법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활동인 공산주의 활동 내지 공산주의 운동을 해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걸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돼요. 사실의 적시는 뭐예요?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공산주의 운동이다 이런 거는 여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안 들어간다. 그래서 사실의 적시가 아니며 단순한 의견 또는 평가 표명에 불과하여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2번 보세요. 이게 문제가 참 되게 어렵죠. 자, 보세요. 각 회사와 을의 공유인 특허 발명에 대해 특허 심판의 무효 심결이 내려지는 확정되기 전에 자, 지금 각 회사하고 을이 특허 발명을 이제 특허 발명했는데 그게 무효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럼 자기 특허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각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병의 생산 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라고 인터넷에 적시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허위 사실인지 알았을 거라는 거야. 무효 심결이 내려진 후니까. 그렇죠? 내 판례는 이것만 갖고는 왜?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볼 때 허위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외우는 거지 이게.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판례만 그냥 오래 붙이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징계 업무 담당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 현장 방지실에 게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김승봉이를 징계한다. 내가 회사에서 김승봉이 징계한다. 근데 그러면 징계 사유를 알려야 되잖아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걸. 징계 절차를 회부했다는 사실을 알린 거야. 공고한 거죠. 게시판에. 그럼 이게 명예훼손일까? 이 얘기예요. 근데 자, 그럼 만약 이렇게 하면 뭐랄까? 뭐 우리 지금 뭐 어느 부서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사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랑 지금 승봉이가 옛날에 이렇게 출근 안 하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고 남을 때리고 강간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일로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이 문제는 보면 여기에 이 사람의 징계 절차가 됐다. 이거는 공지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누구라는 말을 안 쓰고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징계 결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알려줘도 되는데 여기 다 써 그냥. 얘가 이런 일 저질렀고 이렇게 해서 징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완전히 이 사람 명예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회사 내부에 원활하고 능률적 도모하는 공익에 관한 것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봐요. 이게 판례죠, 그냥 막. 그러니까 판례라는 게 판사가 다 사실관계를 좋아서 하고 결론 내는 건데 그냥 막 내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4번.
상가관리검의 회장이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 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면 위법성 조각됩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자, 25번 종범.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걸 알면서 자기 명의 계좌의 적금 매체를 양도했어요. 그러면 종범이 되는 거죠. 이게 뭔 내용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양도해서 판례를 그냥 오려붙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 뭐 물어보는 것도 없잖아요. 이용하게 했다. 그렇다. 뭐 어떻게? 자, 2번 계주가 갯돈을 수령할 당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던 중개원들에게 갯돈 납입. 이미 지금 얘가 계주가 돈을 보면 갯돈을 태워줄 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서도 중개원들한테 납입을 독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의 받으면 저지하고 방조한 거죠. 아, 이게 그 뜻이구나. 이것도 그럼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도와줬으니까. 아, 그 얘기네요. 그 다음에 공장의 생산 라인 현장을 점거 농사하고 있는 노조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공장 정문 앞 집회를 개최하여 성원하고 지금 생산 라인 현장을 점거 농사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금속노조 공문을 전해. 이거는 아닌 거로 봐요. 왜? 종범이 되려면 정범과의 밀접한 행위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아주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종범을 인정 안 했습니다. 이 판례죠, 이것도 다. 그 다음에 정범이 공중수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그 공중수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웹페이지에 연결하는 링크를 했어요. 그럼 이것도 방조로 봐줍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됐습니다. 이 정도 보셨는데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어렵네요. 사실 이제 판례들을 최신 판례하고 막 이렇게 해서 문제를 냈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좀 까탈스러운 것 같아요. 까탈스럽고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나중에 풀 때는 이 판례를 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문제를 낸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3, 4년, 4, 5년 전에만 해도 다 이런 식으로 냈죠. 그냥 판례 외우기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조금 그런 문제를 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준비할 때는 판례하고 최신 판례를 위주로 보시면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